한 여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라벨의 볼레로가 저택 전체를 울려 퍼지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연주자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연주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만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그 순간 또 다른 발소리들이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들이 섞여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지만 아무도 방금 전 일어난 일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 보여준 놀라운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불러일으킨 충격적인 반응을 말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미영이 강 회장 댁에 출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그녀는 어김없이 후문으로 들어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미영의 발걸음은 늘 그랬듯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저택 곳곳을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 또 제일 먼저 왔네요. 경비실에서 나온 김 기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몸 조심하세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미영은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의 존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구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미영은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이어서 주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정희 여회장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는 특별했습니다. 원두는 물론이고 물의 온도와 추출 시간까지 정확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미영 씨 손맛이죠. 어느새 주방에 들어온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아주머니.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 아주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혼자 일하고 있었네요. 꼭 그렇게 나서야 하나요? 그냥 일찍 와서 할 일이 있어서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봐야죠. 박 아주머니의 말에 담긴 의미를 미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름의 서열이 있었고 새로 온 사람이 너무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자리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곧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8명의 직원이 이 저택에서 일했습니다. 가정부 3명, 정원사 1명, 기사 1명, 요리사 1명, 그리고 여회장의 개인 비서까지. 오늘도 피곤하겠네요. 여회장님이 또 손님들 초대하신다더라고요. 젊은 가정부 수진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언제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요. 이번엔 피아노 연주회래요. 준비할 게 정말 많을 거예요. 피아노 연주회요? 미영의 목소리에 어떤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초대하신다더라고요. 박 아주머니, 맞죠? 그렇다더라고요. 여 회장님이 음악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박 아주머니가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준비 시작해야겠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미영은 평소처럼 저택의 각 방을 돌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층의 객실들부터 시작해서 거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회장의 서재까지.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랜드 피아노가 유독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검은 칠이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피아노는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건반을 만져보지 못했을까요?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움직였습니다. 미영 씨, 뭐 하세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미영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먼지가 있나 해서. 피아노는 건들지 마세요. 여 회장님이 아끼시는 물건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그 무언가가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택은 피아노 연주의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여 회장의 지시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 회장의 모임은 항상 까다로웠지만 이번에는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까. 우리가 실수라도 하면. 박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거실의 꽃꽂이를 정리하고 샹들리에의 먼지를 닦아내고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피아노 주변은 조심스럽게 피해서 청소했습니다. 미영 씨, 피아노도 닦아야죠. 박 아주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피아노요. 연주의 준비인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피아노를 건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박 아주머니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죠. 연주의 준비라니까요.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피아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박 아주머니는 미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해요. 그 피아노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혹시 긁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다른 직원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미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피아노 표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영의 손길이 피아노에 닿는 순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건반의 형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미영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닦고 있었는데. 건반을 왜 만져요? 소리 날까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영은 얼른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건반의 촉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정말 요즘 새로 온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 박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미영 씨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수는 알아야죠.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휴게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영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 오는 피아니스트가 정말 유명하다더라고요. 수진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요? 윤지연이라는 분이래요.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피아니스트라고. 와, 대단하네요. 그런 분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가도 그런 연주 들을 기회 없을 텐데. 박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세계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죠. 어릴 때부터 돈 많이 들여서 배워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영은 말없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수진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피아노 연주 같은 거 말이에요. 부럽지 않아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역시 미영 씨는 차분하네요. 저 같으면 부러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부러워봤자 소용없어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박 아주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미영을 향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여 회장이 직접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연주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 회장의 목소리는 우아하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박 아주머니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피아노 상태는 어떤가요? 전문 조율사가 내일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 회장이 피아노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오늘 피아노를 청소했나요? 미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평소보다 더 깨끗해 보이네요. 수고했어요. 여 회장의 칭찬에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 회장이 위층으로 올라간 후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참 운 좋네요. 박 아주머니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칭찬받고, 그러게요. 우리도 매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따가운 시선들, 차가운 말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피아노를 만졌을 때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그런 꿈은 사치였으니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들기 전까지도 피아노 건반의 촉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의 당일이 다가오면서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조율사가 와서 피아노를 점검하고 꽃집에서는 고급 꽃꽂이들이 하나씩 배달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모두 정신 바짝 차려요. 박 아주머니가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특히 손님들 앞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망신당하는 거니까. 미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유독 긴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실수할까 봐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유명한 피아니스트 윤지연이 도착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네요. 윤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최고급 스타인웨이입니다. 음향도 훌륭하고요. 여 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연습을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윤지연이 피아노 앞에 앉자 저택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멀리서 궁금한 듯 바라봤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섬세한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연주였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정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와, 정말 잘 치시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박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곡이지만 다른 해석의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자 윤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아노 상태가 정말 좋네요. 오늘 저녁 연주가 기대됩니다. 우리도 기대하고 있어요. 여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계 인사들과 사교계 명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미영은 주방에서 음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미영 씨, 샴페인 더 가져와요. 박 아주머니가 바쁘게 지시했습니다. 네. 미영이 샴페인을 가지고 거실로 나갔을 때 손님들의 화려한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들, 그리고 우아한 말투들이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연주할 윤지연 씨는 정말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기도 했고, 역시 강 회장 부인의 안목은 남다르네요.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영은 조용히 음료를 서빙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여회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윤지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멀리 부엌 입구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베토벤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쇼팽, 드뷔시까지 다양한 곡들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감탄하며 연주를 들었습니다. 분명 수준 높은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 부분은 좀 더 여리게, 그리고 저기는 좀 더 격정적으로. 미영의 머릿속에서는 자신만의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스스로 나무랐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연주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손님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윤지연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좋은 연주였지만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직원들은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도 사용한 접시들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여회장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덕분에 성공적인 연주회가 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은 기뻐했습니다. 특히 박 아주머니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영만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음악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뒷정리가 거의 끝날 무렵, 미영은 혼자서 거실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주변의 꽃꽂이를 정리하고 떨어진 꽃잎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저택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한 미영은 무의식 중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맴돌던 그 선율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택 전체가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같은 쇼팽의 녹턴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미영의 연주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그리움, 억눌린 아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음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음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미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저택을 가득 채웠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살아있는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음표마다 깊은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고 선율은 마치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건반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움, 아픔, 포기,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사랑까지. 곡이 절정에 이르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피아노와 하나가 된 미영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한 가정부가 아니라 음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던 강정희 여회장이 계단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윤지연 씨가 아직도 연주를 하고 있나? 여회장은 궁금해하며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다가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같은 곡인데 완전히 다른 연주였습니다. 더 깊고 더 진실했으며 더 가슴을 울리는 연주였습니다. 여회장은 거실 입구에서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윤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부 미영이었습니다. 여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은 미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연주 실력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들었던 윤지연의 연주보다 훨씬 깊이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여회장은 벽에 기대어 서서 미영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점점 미영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연주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깊은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한 연주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 회장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가정부로 알고 있던 미영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미영의 연주가 절정에 이르자 여 회장의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빠져있던 그녀의 옆모습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여 회장은 순간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연주가 끝나자 저택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 회장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연주의 여운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영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작은 소리를 내며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여 회장도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면서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조용한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실 입구에 서 있는 여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여 회장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 회장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층에서 소음을 들은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들렸는데 박 아주머니와 다른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산산조각 난 찻잔과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찻잔을 떨어뜨렸을 뿐이에요. 여 회장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빨리 치워요. 박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 미영은 급히 깨진 찻잔 조각들을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아노 앞에서 천재적인 연주를 보여주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찻잔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여 회장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직원들이 인사하고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영도 찻잔 조각을 다 치운 후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지만 여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영이 사라진 후 여 회장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들은 연주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영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 회장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함께 어떤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여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연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깊이 있는 감정, 완벽한 테크닉,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악에 담긴 영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여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미영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 회장이 화를 내실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미영 씨. 조용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여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 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로 오세요. 두 사람은 조용한 서재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긴장한 채로 여 회장 앞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아니에요.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여 회장의 말에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 회장은 미영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당신이 연주한 게 맞나요? 여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친 게 맞냐고 묻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냥이라니요? 그런 연주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 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뇨? 어젯밤 연주는 조금 배워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그냥 취미로 배운 것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당신의 연주는 절대 취미 수준이 아니에요. 미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언제부터 쳤어요? 여 회장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친 곡, 쇼팽 녹턴 2번 마장조. 그 해석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석이요? 네. 윤지연 씨의 연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곡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윤지연 씨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뭔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당신의 연주는 살아있었어요. 마치. 여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이 그 음악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미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음악이란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미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연주자의 진심이 담겨야 하는 거죠. 여 회장은 놀랐습니다. 방금 미영이 한 말은 깊은 음악적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여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음대를 다녔습니다. 음대요? 네. 하지만 졸업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여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대를 다녔다고요? 어느 음대요? 서울음대입니다. 서울음대라면. 여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음대는 국내 최고의 음악대학이었습니다. 언제요? 20년 전쯤. 되겠네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여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피아노를 쳐온 거예요? 아니에요. 한동안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다시 쳤어요? 사실 어젯밤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었다고요? 네. 몇 년 동안 피아노를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여 회장은 더욱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치지 않았는데도 그런 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이 기억하나 봐요. 미영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가락이, 음악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여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포기했어요? 여 회장이 물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라니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택해야 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여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표정에서 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일을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미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다시 음악을 할 생각은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니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여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실력이면 충분히. 회장님. 미영이 여 회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 회장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미영의 연주를 들었을 때 그녀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여 회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떤 꿈이요? 무대에서 연주하는 꿈.
그리고 누군가가 제 음악을 들어주는 꿈.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에요. 여회장은 미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까지. 그 순간 여회장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그날 밤 내내 미영과의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20년 전 서울음대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자신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여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들이 보관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회장의 본명은 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미영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자매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망하면서 자매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언니 정희는 운 좋게 부잣집 양녀로 들어갔고 동생 미영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회장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동생의 모습과 지금의 가정부 미영의 모습을 비교해봤습니다. 설마 여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미영이는 피아노를 좋아했었지. 어린 시절 동생은 항상 피아노를 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회장은 서둘러 개인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한미영 씨에 대해 알아보세요. 가정부 미영 씨 말씀이신가요? 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여회장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 그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최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한미영 씨는 53세입니다. 출생지는 부산이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여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더 있나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음대 피아노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3년 만에 중퇴했습니다. 중퇴 이유는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니,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은 했나요? 네, 2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요? 네, 지금 대학생입니다.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여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영이 음악을 포기한 이유, 가정부로 일하는 이유까지 더 조사해보세요.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여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 자신은 몇십 년 동안 동생과 함께 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동생이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도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여회장은 미영을 다시 불렀습니다. 미영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조용한 서재에 앉았습니다. 여회장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미영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여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희예요. 한정희. 여회장이 자신의 본명을 말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미영아.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몇십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언니가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신데. 높은 곳이라니. 우린 자매잖아. 하지만 지금도 자매야. 언제까지고. 정희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었어요. 강 회장이라는 성씨만 보고 지원했는데 나도 몰랐어. 한미영이라는 이름만 봤지 설마 내 동생일 줄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잘하다가 피아노 실력을 인정받아서 음대에 갔어요. 하지만 왜 중퇴했어?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이 아팠어요. 누군가 돌봐줘야 했고,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태어났고요. 음악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 교통사고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니. 아들은 의대생이에요. 올해 3년이고요. 의대라니. 대단하네. 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라고? 언니가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장학재단에서 조카에게 장학금을 준 것입니다. 정말 운명인가 봐.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뭐요? 당연히 여기서 나가야지. 내 동생이 가정부로 일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저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해요. 언니를 다시 만났으니까. 정희는 동생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그동안 찾지 못해서.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언니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야. 두 자매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재능을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택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미영을 가정부가 아닌 동생으로 대했고, 다른 직원들은 그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미영 씨를 많이 챙기시네요. 박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봐요. 수진이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아직 진실을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와 미영은 조용한 정원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그때 이야기를 더 들려줄래? 어떤 이야기요? 고아원에서의 일, 그리고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게 됐는지.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에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많이 망가진 피아노였지만 저에게는 보물 같았어요. 혼자서 배운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던 선생님이 제가 피아노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시고 기초를 가르쳐 주셨어요. 미영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었고요. 돈은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무료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후원까지 해주셨어요. 정희는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음대에 갔구나. 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는 무대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중퇴를 했어?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을 만났어요. 김지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제 음악을 정말 사랑해줬어요. 제가 연주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들어주곤 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음악을 계속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었어? 백혈병이었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대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힘들었겠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아들을 키우는 기쁨, 모든 게 소중했어요. 지훈 씨는 언제까지? 아들이 중학생일 때까지 함께했어요. 10년 정도요. 마지막까지 제 음악을 사랑해줬어요. 미영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셨어요. 언젠가 다시 피아노를 치라고. 그런데 왜 안 했어?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음악은 사치였어요. 정희는 동생의 희생정신에 감동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누린 풍요로운 삶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영아, 나는 그동안 뭘 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편안하게만 살았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 정희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나도 피아노를 배웠었어. 정말요? 양부모님이 시켜주셨어. 하지만 재능이 없었어. 그냥 상류층의 교양 정도였지. 정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워. 진짜 재능이 있는 건 너였는데. 언니도 음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주에도 여시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달라. 너처럼 영혼이 담긴 연주는 못해. 두 자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영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다시 음악을 해봐. 언니, 저는 이미. 나이는 문제가 아니야. 너의 어젯밤 연주를 들어봤잖아. 아직도 충분해. 정희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문화재단 이사장이야.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아들도 이제 다 컸잖아. 의대생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꿈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시작하라니 두려워요. 뭐가? 실패할까 봐요. 이제 와서 시작한다고 해도 젊은 연주자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너는 그들과 다른 무기가 있어. 무기요? 인생이야. 너의 연주에는 깊은 인생이 담겨 있어. 그건 젊은 연주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야. 정희의 말에 미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영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다시 피아노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준호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 피아노 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준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정말? 네. 어릴 때 엄마가 피아노 치시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미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도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엄마는 피아노를 칠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구나. 엄마,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는 이제 다 컸으니까. 준호의 따뜻한 말에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날 밤, 미영은 조용히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정희는 2층에서 그 연주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이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챕터 8.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택에는 매일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은 정희의 도움으로 개인 연습실을 마련했고 전문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가정부가 갑자기 피아노를 배운다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자매분이셨다니. 믿을 수 없어요. 박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셨구나. 수진도 이제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영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영 씨 연주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언젠가 큰 무대에서 연주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런 말들이 미영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희는 문화재단의 힘을 빌려 미영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년 연주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컨드 찬스 콘서트라고 이름을 지었어. 정희가 미영에게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다시 꿈을 찾은 사람들을 위한 무대야. 정말 그런 걸 만드신다고요? 이미 여러 연주자들과 연결이 됐어. 너처럼 어려운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미영은 감동했습니다. 언니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모두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첫 번째 세컨드 찬스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공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하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미영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정식 무대였습니다. 괜찮아?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려요. 당연해.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대학 수업을 빼고 어머니의 연주를 보러 온 것입니다. 엄마, 파이팅! 아들의 응원에 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 아빠도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준호의 말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미영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 피아노를 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서 처음 친 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치는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연주였습니다. 그녀의 인생 모든 순간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음대에서의 꿈, 사랑하는 남편과의 행복한 시간들, 병마와 싸우는 남편을 지켜보는 아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힘겨움, 그리고 언니와의 재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기교가 뛰어난 연주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주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미영은 이 곡을 남편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연주했습니다. 세 번째 곡은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이 곡은 언니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곡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였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며 미영은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연주가 그들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브라보, 브라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영은 무대에서 인사를 하며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언니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의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연주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선생님의 다음 연주회는 언제인가요? 꼭 또 들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에 미영은 행복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미영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모든 건 내가 한 거야. 언니가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우리는 자매니까 당연한 거야. 두 자매는 서로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컨드 찬스 콘서트는 큰 호응을 얻어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미영은 그 중심에서 활동했습니다. 많은 중년 연주자들이 용기를 얻어 다시 무대에 섰고 미영은 그들의 든든한 선배가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의사가 되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때로는 어머니의 연주회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동생을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동생이 다시 꿈을 찾은 모습을 보며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택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치는 연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연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매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후회하지 않아? 뭐요? 이렇게 늦게 시작한 건 말이야.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젊었을 때는 기교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다시 만났고 준호도 잘 자랐고 모든 게 완벽해요. 정말? 네. 인생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미영의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